네, 영남 지역을 휩쓴 동시다발 산불은 잡혔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산불 등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초대형 산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산불 경계령을 내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이처럼 실화로 인한 산불 피해가 매년 반복되자 처벌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고기현 한국산불학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영남권의 대형 산불 주불 진화는 끝났지만 잔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잔불 진화 작업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지금 7개 시군이죠. 예. 경상권에 산불이 이렇게 일어난 지역들이. 그래서 지금 아마 잔불 진화, 불이 일어난 대로 아마 진화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뒷불 감시 체제인데 많은 헬기들이 투입돼 있더군요. 지금 산청 하동도 최근 자료 보니까 32대 헬기가 현지에 있습니다. 예. 또 공중 감시도 하고 있고 또 경북 5개 시군도 37대 헬기들이 진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진화 인력도 산청 하동의 경우에는 600명이 넘는 인원들, 또 경북 5개 시군은 또 2,400명의 인원들이 진화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재발화 이 정도 규모면 재발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청송 같은 경우도 재발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또 즉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감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체제들을 안심할 때까지 이어져야 되고 또 진화 인력의 필요도 감안해서 새로운 진화 자원으로 좀 바꿔주는 작업들도 해당 시군에서는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재발화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보니까 잔불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헬기라던가 이렇게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지상대원이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들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잔불 처리는 예. 어렵죠. 경사가 있는 지역이고 또 많은 작업량인데 사실 또 산불 전문가들이 또 연구해 보면 헬기 진화보다는 효율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 자료에 있는데 왜냐하면 헬기가 잔불 정도의 수준에서 물 뿌리는 거는 침투가 안 되거든요. 낙엽이나 또 토양까지. 그런데 이제 인력이 직접 그 연기가 나는 지점을 한다고 하면 힘들지만 효율적이다 할 수밖에 없다. 잔불 정리는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 산불을 계기로 뭐 지휘 체계와 관련해서 또 여러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산림청에서 산림 관리만 하고 또 그 외에선 소방에서 진화를 전체적으로 좀 담당하는 일원화를 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의견들은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좀 소용없는 논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주관부처 논의로 이렇게 귀결되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들 또 정책에서 경험 보면 현장에 문제가 있고 또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되는 부처들은 주관기관도 있고 또 지원기관도 있지만 현장의 시장 군수님들이 또 지휘권자거든요. 네. 지휘권자를 돕는 체제로 필요한 자원들을 또 중앙단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나가야지 어느 부처가 그것도 변경해서 한다고 해서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해결책에 또 그런 방점들은 현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고요. 2001년도 9.11이 났을 때도 네. 뉴욕 시장이 현장에 있는 시장이 중심이 되고 경찰 당국 또 화재 당국이 또 서포트를 해서 지원을 해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좀 정리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한국의 재난 관리도 현장에 좀 더 강화하고 현장에 문제점이 있으면 분석해서 지원하고 해소하고 하는 체제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이제 어떤 피해도 없어야 할 것인데, 이번 주에 이제 한식과 청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산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보면은 이 산불의 주요 원인이 실화가 정말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실화. 이게 확실한 어떤 겁니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산불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이 제가 예.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불씨 관리입니다. 봄철에 특히 왜냐하면 화재 위험으로 또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씨들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산에서 취급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당국에서는 또 입산 금지 구역, 또 등산로 폐쇄 구역을 설정해서 화기를 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30건이 되는 산불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불시 취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런 쓰레기들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그 소각을 하도록 하는데 생활 쓰레기나 또 이런 논밭 들어온 소각이 거의 4분의 1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원인들을 좀 차단을 하는 그런 조치들도 좀 필요하다.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는 뭐 종량제 봉투를 좀 활성화해서 배부를 해서 그쪽으로 담아서 이제 일괄 수거하는 소각하지 않고 그런 대책이 맞춤형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실화 관련해서요. 국과수와 소방, 경찰 수사관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좀 어렵진 않은 겁니까? 이미 좀 타버린 부분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당국에서 좀 챙겨야 예.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발화 원인 조사는 소수 정예,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인원들을 투입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물, 라이터나 이런 담배 꽁초나 다른 타다 남은 연료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현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기에 산불 진화와 별도로 해서 조기에 행동을 취하면 발화 원인에 대해서 파악은 쉽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해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발화자를 확인하고 그런 벌칙을 부과를 하는 게 아마 산불 예방 효과에는 의미 있는 그런 그 작업이 되기 때문에 산불 조사 감식 또 발화자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그 쓰레기 소각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행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산에도 쓰레기통이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레기 소각은 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소각 행위들은 분류를 하면 농사철이기 때문에 농사를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농산 폐기물들, 뭐 고추대 이런 부분들을 쓰레기라고 하면 그것도 태우려고 하고 그렇죠. 또 폐비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폐비닐이 그런 부분들도 태우려고 하고 또 이제 청명 한식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서 이제 조상님한테 예를 하면서 이렇게 불을 피우고 거기서 약간의 이렇게 어떤 쓰레기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가지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소각을 하다가 이렇게 발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명 한식 때 산을 방문하더라도 그런 종량제 봉투나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산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절대 소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 입산 금지 조치를 한다거나 드론을 띄워서 산불을 감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리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드론을 사용하는 체계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드론은 하늘에서 보기 때문에 사람이 하단부에서 감시하는 효과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사람이 산불 감시원들이 이 상당 부분 이제 지역에 있는데요. 사람은 마을이나 도로 주변에서 숲을 이렇게 올려다보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발생되면 좀 그 어느 정도 화염이나 연기가 좀 인식이 돼야지 발견하고 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드론은 하늘 자체로 올라가서
더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드론은 이런 포괄 지역들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 구역들이 드론의 배터리 성능 또 통신 체계하고 연계돼도 제한적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최장 2km를 이 드론이 운용을 할 수 있고 또 운용 시간도 또 15분 또 30분 이내로 또 이렇게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좀 해결을 해야 된다. 공중에서 조기 발견하는 건 중요한데 지금 기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드론의 스테이션을 하든가 아니면 장기 채공할 수 있는 또 감시 체제를 또 도입을 한다고 하면 아마 산불의 조기 발견에는 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위성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장기 채공형 또 무인기 체제도 외국에서 가동 중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탐색을 해서 국내에도 산불의 조기 발견에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견 못지않게 사실 예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안전 문자가 참 여러 차례 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예방을 당부하는 이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또 뭐 광역 지자체도 계속해서 뭐 소각 행위 같은 것들을 이제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뭔가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아마 예방 활동 또 시군에서는 아마 비상으로 해서 4월 달이거든요. 예. 4월 달은 과거에 산불 기간이죠. 대형 산불이 많이 났던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시장군 스님들이 아마 이 직원들 경계 또 비상근무를 이렇게 시킬 텐데 제가 권하해 드리는 거는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등산로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담당 직원들을 좀 배치해서 이 기간에 이렇게 입산 금지나 또 산 주변에서 불 피우는 행위들을 좀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 이런 네. 행위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당국에서는 뭐 단속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 감시 요원의 근무 시간도 또 이렇게 그런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농민들 또 주민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산불 나면 마을이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산불의 위험성을 계도를 하면서 자발적인 또 산불 방지 활동을 촉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다시 강조해도 정말 모자람이 없는 이유가 이번에 굉장히 또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산불과 관련해서 대피 매뉴얼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안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불에 있어서 대피 방향, 대피 방침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훈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 부분. 그래서, 훈련이요? 예. 민방위 훈련 때 산불의 위험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산불 위험 또 긴급 대피를 가정을 해서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또 대피 장소, 안전한 대피 장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고령자들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고령자들은 또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동 수단들 이런 것들도 대피 훈련 때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이번 이제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뭐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많으실 테기 때문에 심리 지원 상담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이것이 진화 대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놀라셨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 보건 인력들이 좀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현장대책본부 또 지자체에서 피해 입은 지역에 이런 체계적인 의료 지원들 또 심리적인 또 상담도 또 해드려야지 또 2차적인 어떤 문제도 또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또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상당 기간 일주일 넘게 진화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런 지원들도 또 물리적 지원 또 심리적 지원들도 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잔불 감시까지는 또 상당히 소요가 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또 관리가 안 되면 산불 감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챙겨달라. 해당 또 지자체에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끝으로 좀 회장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의 경우에는 합치려고 이렇게 산불의 속성들이 기상 요인하고 또 연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합치려고 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씨가 또 합쳐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산불의 특성인데 산불의 속성을 잘 알면
산불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진화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분리를 시키고 산불 조심 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는 행위들이 많거든요. 산불 조심 기간이라도 산불의 특성에 대한 인식들을 해서 불시하고 연료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의 문제는 또 지형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해서 산불 위험들을 경감을 시켜서 아직까지 산불 조심 기간이 4월 달, 5월 달, 또 장마 시기까지는 짧지 않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현장에서 산불 예방이 중요한데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피해를 줄이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기현 한국산불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